안녕하세요. 해랑길 낯설게 걷기에 한은주입니다. 어느덧 봄의 끝자락입니다. 바람엔 아직 쌀쌀한 기운이 남아있지만 햇살은 제법 부드럽고 길가에 핀 진달래는 아무렇지도 않게 계절을 믿고 피어납니다. 매일 아침 집을 나서며 마주한 건 작은 일상입니다. 떨어진 나뭇잎 하나에 밟힌 빗방울 자우, 그리고 반쯤 마신 커피의 온기. 어쩌면 바다를 걷는다는 건 그렇게 사소한 것들이 모여 만든 감정의 파도 위를 걷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익숙한 일상과 낯선 풍경 사이를 천천히 걸어보려 합니다. 해랑길 낯설게 걷기, 지금부터 같이 걸어볼까요? 모든 감각 활짝 펴 저 멀리 파도 소리 나의 마음속 깊이 자연에 스며드네. 첫 코너, 바다와 연애하며 걷기. 신나게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둠만이 나의 전부였던 동안 숨이 벅차도록 달려왔잖아. Never say time's up, 경계의 끝자락 내 끝은 아니니까. 울타리밖에 일렁이는 무언가, 그 아무도 모르는 별일지 몰라. I wanna be there, I'm gonna be there. 벅찬 마음으로 이 궤도를 벗어나. Let's go. 새로운 미래 탐험가 Beyond the road. 꽃을 깨뜨려버리자. 두려움 이제 꺼둬.
네, 오늘은요 조금 특별한 분들을 좀 모셨습니다. 네, 익산에서 왔습니다. 이종진입니다. 반갑습니다. 함께하는 사람 두 정희입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렇게 부부가 같이 오셨습니다. 저희랑 오늘 함께 걸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 다음 맨날 다른 사람들 약 올리는 게 특기인 신규백입니다. 오늘 이종진 쌤 얼굴이 빨간해졌습니다. 저희랑 길 후미주자 손문선입니다. 네. 오늘은 양복을 입으셔서 약간 좀 정형적인 모습인데 저희가 걸으면 좀 그 모습이 조금 풀리시겠죠? 제가 한마디 할 수 네네. 있겠습니까? 그 손 의원님께서 양복을 입으신 이유는요. 네. 오늘이 5월 18일이고요. 광주 민주화운동 45주기인데 전북대학교 학생 이세종 열사가 돌아가신 것 그 행사를 아마 참여하고 오신 것 같아요. 네. 예, 변함없이 대장 김세훈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희가 총 6명이서 지금 길을 떠납니다. 자, 대장님 오늘 걷는 코스 안내해 주시겠어요? 예, 이번 주 코스는 서해랑길 61번 코스. 그러니까 보령에서 올라가는 코스인데 그 갈 수 없어서 대체 코스로 안면도로 가는 코스입니다. 안면도에 여러 가지 태안 해변길이라고 코스가 있는데 이번 코스는 7코스인 바람길에서 6코스인 샛별길 이 구간을 걷는 길입니다. 시작점은 장산포 해수욕장에서 걸어 샛별 그다음에 병술만 어촌 체험마을까지 가는데요. 지난번 걸을 때 원래 7코스를 다 걸으려고 했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도중에 황포항으로 바로 가는 바람에 이 장산포에서 황포항까지의 아름다운 윤여해변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걷기로 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합니다. 저희가 그 병술만 어촌 마을에 차를 딱 내리고서 고민을 했었죠. 비바람이 많이 불었죠. 그렇죠. 네. 분명히 전주는 날씨가 너무 맑아서 옷을 얇게 입고 왔는데 저희가 충청도로 넘어오는 순간 바람도 많이 불고 기온이 뚝 떨어져가지고 저희가 야 이거 오늘 못 갔겠는데 멈추자라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저희가 그래도 갔습니다. 특색인 것은 네. 그 당시에 이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벚꽃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렇죠. 네, 거기가 이제 벚꽃길도 볼 수가 있어서 네. 봄 기운이 좀 완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딱 해변에 도착하니까 비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걸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했죠. 근데 포기하지 않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래 가보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때 마침 트렁크에 비옷 입고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좀 걸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위를 좀 막아서. 서해랑길이 좀 이색적으로 바뀌는 게 비옷 패션쇼 현장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서 이게 비옷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손 의원님은 막 현대 옷 멋있는 거 입고 나는 거지 같은 비닐로 막 다 나랑다랑 한 거 입고 그러세요. 네, 저는 정말 그거 버려버렸어요. 앞으로 좀 걷는데 비가 좀 자주 와가지고 네. 멋있는 비옷 패션쇼를 자주 보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 네. 거기 갔다 와서 하나 샀습니다. 그러세요? 네. 무슨 색깔이에요, 선생님? 색깔은 안 열어봤는데요. 네. 그날 그 손 의원님이 너무 막 뻐겨가지고 저도 좀 좋은 걸 하나 사야겠다 하고 지금 다음번에 한번 짠 보여드리겠습니다. 비닐 우의든지 아니면 현대 초록색의 멋진 우의를 입고 저희가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장산포 해수욕장에서 저희가 출발을 하면 우리가 늘 생각했듯이 해변가의 모래길을 저희가 계속해서 걷죠. 그 이번 길이 조금 달랐다라고 좀 보는 거는 우리가 해변길도 있었지만 우리가 산길로 넘어가서 더 느낌도 좋았고 다양한 풍경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지난번 같은 경우는 거의 그 바닷가 길로만 갔거든요. 네. 근데 그 6코스부터는 내 지도를 보니까 한 1시간 정도 바닷길 걷고요. 또 한 30분 정도 산길 걷고. 그래서 인도와 해변이 아주 그 잘 조화롭게 이어지는 그리고 이제 풍광이 낮은 곳에서 봤다 높은 곳에서 봤다 하다 보니까 네. 더더욱 멋진 그런 길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선생님들 걷는 사이사이에 네. 그 출란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익산 지역에는 사실은 난초가 없어요. 미륵산이나 이런 데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좀 추운데 이렇게 식생이 정읍, 고창, 한평 그런 쪽이 난초가 많고요. 군산에도 거의 없고요. 근데 안면도에서 이렇게 백령도까지 이르는 데는
그 해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눈도 오고 안온하고 그러기 때문에 출란들을 여러 포기를 받고 꽃 피어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게 굉장히 저로서는 그 신선하고 좋았던. 저도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출란에 관심이 많은데 서해안길을 걸으면서 각 지역마다 꽃도 다양하게 보고 이름을 모르는 게 꽃들도 많이 피어 있고 이번 그 서해안 쪽 그 충청남도 쪽 서해안길을 걸으면서 출란을 좀 자주 보게 돼서요. 그리고 마침 시기가 꽃대도 올라오고 꽃도 예. 피는 시기라 욕심은 나지만 또 우리가 그렇죠. 또 환경을 생각을 해서 네. 그대로 안녕하고 온 기억이 좀 많이 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뭐 식생이 북방 한계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책 속에서 배웠던 것들 막 암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걷다 보면 그거를 굳이 뭐 외우려고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그냥 걷는 그 순간순간에 몸으로 체득해가지고서 아 이게 좀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배워지는 것 같아서 참 많이 좋다. 공부도 이렇게 시켜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정말로 이번에는 특이한 경험을 했죠. 윤여 해변까지 이렇게 걷다가 솔숲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이 누워 또 한 번 하셨어요. 누워 하신 분은 신규백 박사님이시고 또 성격이 있으니까 군소리 없이 다 우위가 없었으면 저는 살짝 망설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가 와서 이렇게 약간 축축했잖아요. 근데 덕분에 우위 덕분에 저희가 마음껏 편안하게 좀 누울 수 있었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진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면도 같은 경우가 섬이잖아요. 네. 섬인데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6번째 큰 섬이더라고요. 보니까 제주도가 가장 크고 네. 안면도가 6번째인데 내륙에 있는 해안을 걷는 이런 마음이잖아요. 좀 특이한 게 그 소나무 숲이 잘 발달돼 있어가지고 요즘 이게 남쪽 같은 경우 소나무 보기가 좀 힘들거든요. 거의 이제 활엽수나 떡갈나무 종류로 많이 변하기 때문에 충남 쪽 서해안길은 그 해송이나 이렇게 소나무가 잘 발달돼 있어서 신규백 박사님이 눕자고 했던 그 소나무도 제가 볼 때는 한 100년 이상이 넘는 굵기가 굵은 나무였는데 솔량도 좋고 해송이지 않습니까? 또 바람도 불고 그런 운치가 좀 있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살면서 소나무 밭에 눕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어려운 일도 아닌데 네. 같이 그렇게 누워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번 더 그렇게 하시게요. 말 한마디 더 붙이자면요. 네, 네. 그 소나무 사진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근데 해송이 보통 제가 찍은 것 같은데. 각팍하라고 하다고 하던가요? 좀 뭔가 좀 거칠고 네. 통통한 해송이었어요. 특히 이제 해변 옆에 그 물이 두 길로 들어왔다가 빠지고 마르고 했던 그 해송길인데 큰 나무들은 좀 살이 통통 찐. 그래서 아마 그래서 가다가 여기서 눕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시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참 참 평온했습니다. 안면도답게.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눕다 보니까 눈을 감게 되고요. 눈을 또 감다 보니까 새 소리도 들리고 바람 소리도 들리고 고요 속의 평화 이걸 잠깐이라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여 해변을 지나서 다시 저희가 밑으로 내려와서 또 모래사장길을 이렇게 걸었죠. 예. 그리고 저희가 황포항까지는 원래 산을 이렇게 넘어서 가야 되는데 너무 멀다. 우리 가로지르자라고 해서 신발들을 다 벗으셔서 모래사장길을 걸었습니다. 한참 걷다가 마지막에 저희가 복병을 만났죠. 이게 우리 대장이 갑자기. 문제인데요. 날씨가 따뜻하면 바닷가에 그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 좀 바이러스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 비브리오 이런 걸 조심해야 하잖아요. 특히 조개 껍질이나 이런 상처를 입으면 안 되니까. 웬간하면 그 맨발로 안 걸으려고 그러거든요. 해안가에서. 근데 또 대장이 다 벗으라고 하니까 다 벗고 걸었잖아요. 걸으면서 그 해변길도 좀 길고 모래에 돌무더기나 이렇게 조개 껍질이나 이런 거 없어서 좀 걸을만 했는데 황포항을 올라갈 때 그쪽이 물길이 아마 내륙에서 흘러나오는 하천같이 나 있는 물길 같은데 거기에 이제 굴무더기가 갯벌 속에 스며 있는 줄 몰라가지고 거짓말로 3cm는 찢어지지 않았을까 발바닥. 맞아요. 정말요? 네, 많이 찢어졌어요. 오. 많이 찢어가지고 지혈시키고 몇 번 피를 빼내고 네. 오. 머릿속에서는 위험성이 항상 있어서 오.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잘 살아 있습니다.
애쓰셨네. 네. 다행이네요. 좋은 해변을 보면은 걷고 싶잖아요. 선택은 사실 저는 이제 발을 벗어보자 그렇게 항상 그 준비는 돼 있는데 이번에 신 선생님이 그 갯벌을 가로질러서 가보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쪽 일자로 걸어가자. 왜냐면 그때 물이 너무 안성맞춤으로 빠졌어요. 서서히 빠지는 때여라서 갯벌도 신선했고 발 촉감도 좋았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주에 황포 횟집 그 주인을 만나는데 우리가 다시 올게요. 걷는 길로 올게요 했는데 우리는 바다에서 그 황포 횟집을 향해서 바다에서 다시 돌아온 그런 멤버로서 주인을 맞이 보려고 한 거지 않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위험은 있는데 사실 위험은 항상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조개 껍질 때문에 아마 병에 걸리고 그런 부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당했어야 하는데 대신 당해주셔서 감사하고 거기를 이제 막 건넜는데 이제 우리가 발을 씻어야 하잖아요. 발에 뻘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근데 대장님께서 어떤 집에 야외에 있는 수도를 발견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걸로 발을 막 씻는데 주인 아줌마가 나왔어요. 이걸 뭐라고 하자니 야박한 것 같고 그냥 내두자니 수돗물도 아깝고 그래가지고 제가 얼른 그 공진단 비슷한 그게 뭐지요? 우황청심원 같은 거? 경옥고 예. 그걸 드렸더니 잘 이렇게 무마가 됐네요. 네, 무마가 됐고 그분도 그냥 흔쾌하게 에이 좋은 표정을 짓자 하고 결심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서 황포횟집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사실은 제가 막 거기서 누워있자 했던 것은 전날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죽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황포횟집 아줌마에게 라면 끓여줄 수 있냐고 했더니 라면이 없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은주 선생님이 그 김밥을 2줄 사서 또 드렸더니 그 아줌마가 막 너무 고마워가지고 음료수를 막 5-6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만 받아왔었어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신종 입틀막이네요. 그렇죠. 신종 입틀막. 그리고 의학 상식인데요. 바닷가를 거닐면 꼭 민물로 씻어주세요. 각종 세균들이 민물 만나면 생존하기 힘드니까 예. 꼭 민물로 씻는 아주 게 이로운 그것도 유익한 수돗물로. 수돗물로 유익한 상식이네요. 뻘을 묻혔을 때 조개 체험을 하고 나면 꼭 수돗물로 씻어라. 저희가 황포항을 지나서 다시 또 언덕길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귀여운 염소들을 또 만났습니다. 염소도 만났지만요. 네, 참개구리도 봤어요. 기억나세요? 나요. 네, 검정색 줄무늬가 나 있는 애. 있는 네. 참개구리. 이거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요즘 참개구리 찾기가 힘들거든요. 좀 찍어줘 하는 식으로 계속 가만히 움직이지도 않고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참개구리를 이렇게 우리가 보기 힘든데 여기에서 또 이색적으로 보게 돼서 네. 어쨌든 거기가 환경이 참 좋은갑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 어쨌든 바닷가에 산과 산 안에 좀 움푹 들어가 있는 구릉지라고 하면 그렇겠지만 거기에 또 염소를 집단으로 키우는 그 농장이 있었잖아요. 막 소리 내니까 뛰어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얘네들이 하도 이제 많은 사람이 걸어다니다 보니까 좀 친화력이 있나 이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그리고서 이제 저희가 염소 이렇게 지나고 넘어가면서 다시 숲길을 걸으면서 저희가 이제 밥을 먹었습니다. 도시락을 먹고 그리고 나서 샛별 해수욕장으로 좀 지나갔죠. 그 샛별이라고 하는 게 하늘에 떠 있는 이 샛별, 반짝반짝하는 샛별인가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소금 같은 것을 굽는 네. 저기로 새로 지어진 막 새라는 것은 억새 같은 그 바닷가 식물들로 해가지고 이렇게 움집 같이 지었던 것을 이제 새벌 하는데 좀 우아하게 말을 붙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샛별로 이렇게 좀 말을 예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옛날에는 정말 그 해변 쪽에 사는 사람들은요, 조선시대 이후 그 근대화 되기 전까지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들게 살았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촌에는 오히려 좀 풍부했고요. 네. 제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살았다고 그럽니다. 샛별 해수욕장을 좀 지나고 나니 또 되게 예쁜 펜션들이 있었고 그리고 길이 되게 예쁘게 있었었죠. 또 보였고 같이 있고. 동백도 그때 피어 있었고. 네. 동백도 너무 많이 피어 있어가지고. 튤립도 있었죠. 밭도 예쁘게 고랑도 정비해 놔가지고
그렇죠. 지성으로 밭을 만들어놨다 이런 것도 볼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눈요기잖아요. 지나가면서 눈요기 할 수 있는 그렇죠. 것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런 풍경들이 전북에서는 좀 보기 드문 풍경. 전북 같은 경우는 우리 해안가가 너무나 잘 다듬어 놔서 카페도 많고 보는 것들이 그렇지만 우리가 충청도로 좀 넘어오면 사람들이 살아있는 모습 속에서 또 같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조성되는 것들이 좋게 말하면 그래도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조화롭게 살아간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조금 요거를 나쁘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무분별하게 개발했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으면서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병술만 어촌 체험 마을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때 가까이 오면서 바퀴 4개 달리는 거 막 달리는 거 보셨죠? 네. 한번 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단체로 와서 이렇게 신나 보이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많이. 그래서 그 동네는 그걸로도 많이 사람들이 오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병술만 어촌 체험 마을 같은 경우는 그런 가는 길이 전부 다 나무들이 없고 대부분 고사리 밭으로 이루어져 있었잖아요. 네. 그 화전같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화재 일어났겠죠? 화재? 그냥 나무를 다 벌목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현재 인터넷 나온 지도에는 다음 지도나 이런 데 찾아보니까 숲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전부 다 나무가 베어진 상태에서 그 코스가 체험 코스로 그게 사륜 산악 바이크 일명 사바리 사바리 행렬이 네. 계속 끊임없이 이어져 있어가지고 네. 저는 이제 처음 가봤지만 많은 분들이 그 사바리를 타려고 많이 노는 것 같아요. 여기가 네. 코스도 괜찮고 길고 네, 맞아요. 길어요. 네, 거기가. 스릴도 있고 빠진 게 있어요. 쌀썩은요. 그렇죠. 그게 빠졌어요. 다시 뒤돌아가겠습니다. 저희가 밥을 먹고 내려가면서 쌀썩은여를 보러 갔습니다. 그죠? 밥 얘기를 먼저 할 테니까요. 그 다음에 이종진 선생님께서 아, 그러세요? 쌀썩은여를 소개를 해주시면 그러세요. 좋은데 네. 그 김밥을 그 먹을 때 이제 당근이 엄청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이, 당근, 가지, 호박이 있다면은 저는 가지, 호박을 좋아하고 오이, 당근을 안 좋아해요. 근데 그 김밥에는 오로지 당근만 몽땅 들어 있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먹는데 애썼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땠어요? 맛있었어요? 저는 너무 당근이 많아서 그런지 옆구리가 터진 김밥. 너무 기억이 많이 되네요. 당근을 많이 넣었으면 아주 특급 김밥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그게 그 미용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네. 근데 친구가 김밥집 하는 친구가 있는데 야 그거 한물 간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동네에서는 당근 많이 넣으면 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 말을 들어서 위로가 좀 됐어요. 아 그래요? 네. 당근은 소년 시절에 네. 어머님이 재래종 당근을 밭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저 손가락만한 거 이걸 이게 칼로 잘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밥할 때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당근밥. 그래도 양념이나 생으로 먹기는 좀 너무나 잘고 하는 네. 거를 깨끗하게 씻어서 그렇게 밥을 내서 밥 위에 놓아서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 네. 그게 지금은 이제 자꾸 개량이 돼가지고 네. 그 색깔도 진한 뭐 주황색, 네. 진한 주황색을 띠고 있고 더 크고 그런데 과거에 제가 먹었던 소년 시절에 먹었던 거는 그저 손가락만한 그랬어요? 그런 당근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락을 김밥을 싸갖고 왔는데요. 사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당일날 새벽에 아내가 일어나가지고 김밥을 싸면 예, 싸주신 네, 분 박수. 싸준 걸 갖고 감사. 왔거든요. 그리고 싸준 거니까 어쨌든 깨끗이 다 비워야 하잖아요. 그죠? 가면 그릇 검사를 하는데 나중에 검사해가지고 남아있으면 또 안 싸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어쨌든 방송이지만 네. 맛있게 먹었고 맛있었어요. 네. 야, 항상 생존 비법이. 아내한테 감사드립니다. 야. 도시락 검사가 마지막 다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 검사가 있구만요. 집에 가서 이제 설거지 하려고 다 피면 또 검사를 먹었는지 안 이야기하시니까 먹었는지 확인할 거 아니에요. 또 물어보거든요. 다른 분도 좋아했어? 제가 다음번에는 그 도시락에다가 제가 복권을 한 장 넣어드리겠습니다. 오, 네네. 이제 도시락 꼭 물어봐요. 검사.
다른 분도 좋아했어? 다 맛있게 먹대. 네네네. 맛있었어요. 네. 도시락 검사하니까 이쁨 받지. 또 그 전에 학창 시절에 혼분식 장려할 때 정부 시책으로 보통 이제 도시락 학교 가니까 엄마가 그런 귀한 쌀만 이렇게 쌀밥만 집에서 이제 보리하고 같이 섞어서 밥을 해 먹더라도 네. 쌀만 이렇게 떠서 도시락을 주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혼식, 분식 장려를 하면서 학급에서 쌀밥을 가져왔는지 혼식을 가지고 왔는지 검사도 하고 그 기억이 납니다. 옛날이다 옛날. 그렇죠. 이 김밥이 언제부터 이렇게 대중화가 됐을까? 어렸을 때도 부모님들이 싸셨잖아요. 어렸을 때 그러면 소풍 갈 때 엄마가 김밥 싸주셨어요? 네, 전부 다? 싸주셨어요. 아마 아, 이게 진짜? 그때 그 김도 좀 귀했죠. 그렇죠. 김도 귀했단 말이죠. 김밥이 이렇게 상업화돼서 좀 많이 사라졌잖아요. 편의점 들어오는데 김밥 가게들이 전부 다 많이 없어졌는데 네. 아마 학교 급식이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지금요 아니요. 이 출신 성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두 선생님은 연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부잣집 딸이라서 김밥 그까이 거 그냥 가볍게 드셨고 네. 우리 한 선생님은 어디 저기 그 거시기에서 살아가지고 김밥을 좀 저기를 했나 봐요. 그 김을요, 네, 그 우리가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집에서는 장남이 그 김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을 아침마다 10장을 이렇게 굽거든요. 그럼 제가 연탄불 위에서 쫙 구워가지고 아빠 건 넉 장으로 자르고 아들들 것을 6장으로 잘라가지고 제가 분배를 다 해줘요. 아, 이게 이제 장남의 권한이었어요. 아, 근데 이제 제 친구 중에서 굉장히 그 시골에 사는 그 친구가 있었는데 자기는 김 이 한 장을 가지고서 식구가 나눠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안했어요. 어떻게 나눠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 구워가지고 잘라서? 한 장씩만 저기를 하는 거지. 이게 한 장씩. 원래 이제 김이 예. 그 100장 묶음에서 10장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네. 이제 있는 집에서는 하루아침에 10장을 먹는 거고 음. 또 이제 좀 거시건 집에서는 이 명절 때는 그렇게 먹겠지만 평소에는 그냥 아빠 상에만 놓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을. 김세원 박사님은 어렸을 때 김 많이 먹고 글쎄요. 아니요, 저희 집은 그 한참 성장기 때 김 먹을 수준은 아닌데 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김쪽은 명절 때 외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상적으로 우리 먹은 게 엄마 아니고 같은 경우는 완행열차를 장안 가서요. 서울 가는데 완행열차를 타고 가시려면 김밥도 싸가지고 가셨거든요. 김밥. 막 새벽부터 해서 엄마가 김밥 싸가지고 가시고 김밥은 소풍 갈 때만 저는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소풍 갈 때도 김밥을 싸온 친구가 있고 흰밥을 싸온 친구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나눠져. 그 흰밥을 싸온다면은 이제 보통 김치를 싸우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단무지나 이런 거 싸우면은 김밥은 섞어 오지만은 그 안에 뭐 당근도 들었고 뭐 들었잖아요. 그거 경험을 못 해봤잖아요. 그래서 사실 흰밥 내놓은 것보다는 김치를 또 싸왔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이걸 좀 유식하게 말하면은 동시대 비동시성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종진 선생님은 부잣집 막둥이 아들이라서 자랑은 할 수 없고 오묘하게 웃고만 계십니다. 말씀해 보세요. 나는 그 김을 이제 말씀을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하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주방이 실내화되어 있어서 그 실내에서 다 이렇게 음식을 해서 같이 이렇게 식탁에 내놓고 같이 음식을 먹고 식사를 하는데 과거 저 소년 시절에는 부엌이 따로 있어가지고 맞아. 소위 이제 그 안방하고 식사하는 안방하고 요리하는 부엌하고 분리가 되어가지고 엄마나 형수들께서 음식을 해서 상에다 놓고 이걸 부엌 문을 열고 마루로 들고 와가지고 네.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부엌 문을 나설 때 김이 얇잖아요. 가볍고 바람에 날려요. 그러니까 김을 아까 그 우리 신 박사님 말씀대로 이제 4등분을 하든 6등분을 하든 등분을 해서 딱 접시에다 이렇게 놓고 바람에 날리니까 예. 이쑤시개나 또 그 성냥개비 같은 거 이렇게 뾰족해 갖고 딱 이렇게 가운데
눌러서 이렇게 꽉 어떻게 좀 고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서 안방으로 가져오면 거기서 이렇게 식사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비동시성이니까 긴 얘기니까 네, 전설입니다. 그 네. 앞으로 지향적인 미래 지향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 때는 뭐 해가지고 힘도 없어요. 지난 이야기 하니까 좀 선생님 쌀 썩은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쌀썩은요. 아까 네. 지금 그 동안에 이 걸으면서 보았던 이야기, 생태, 환경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 지금 현재 뭐 염소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렇게 먹이를 주려나 하고 이렇게 막 따라와 오고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저는 그 지명에 대한 쌀썩은여라고 하는 그것이 또 그 굉장히 인상 깊었고 특히 쌀썩은여 요 바로 옆에 이제 그 지나왔지만 우녀도 있거든요. 근데 여라고 하는 것이 그 독특하게 그 지명을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그 저 쌀썩은여도 그 여러 그 인터넷 매체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쪽 삼남지방 경상, 전라, 충청 여기 이곳에서 받은 세곡을 이렇게 한양, 마포로 이제 그때는 이제 육로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로 작은 그 돛담배에다가 싣고 이제 마포까지 이제 가는 그 과정에서 돌출된 그 바위 덩어리 이제 여로 이렇게 그 불렀고 그 고유 그 언어로 됐는데 쌀썩은요. 하여튼 여기서 얼마나 그 세곡선이 난파가 되어가지고 또 많이 이렇게 수장이 되니까 거기서 뭐 여러 가지 냄새도 많이 났을 것이고 거기서 또 해난 사고로 그 조언하면서 많이 그 인명도 앗아갔을 것이고 그런 역사성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길이었습니다. 듣기로는 의도적으로 그 쌀썩은 이쪽으로 가서 좌초된다든지 그런 것도 있었다는데요. 그런 이제 그 말도 있는데 그게 얼마나 많이 있었겠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내가 타고 있는 배가 그 출렁이는 파도에 일부러 가서 여 솟아나 있는 바위에 좌초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고를 낸다고 하는 것은 보통 가능성은 있지만 어떤 그렇게 간 큰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까 또 다시금 또 반문도 해봅니다. 전설 따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믿거나 말거나인데 쌀을 빼먹는 세력들 지방 관리들의 네. 부정부패 이걸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세곡선이 침몰됐다 꾸며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이렇게 어떤 작전을 꾸민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찾아보면. 그리고 지형적으로 보면은 거기가 고시죠. 튀어나온 곳인데 바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충분히 뭐 그런 개연성도 있었지 않겠나 싶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 다음 지도에서 보니까 이렇게 암초들이 여러 군데 있긴 하더라고요. 그쪽이. 네, 많죠. 네, 암초들이 많아가지고. 많아요. 물이 그 민물때는 좀 잠기잖아요. 여가 민물때 잠기고 썰물때 보이고 이게 그렇죠. 이거잖아요. 그런 게 아무래도 민물때 잠기니까 모르고 지나가다가 그 암초에 걸려서 침몰할 수도 있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뭔가를 숨기기 위한 그런 음모가 있는 걸로 전 정설을 믿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실제로 국가의 그 세금 쌀을 건들기 위해서 일부러 배를 좌초시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때는 항해술이 예를 들어서 태안 쪽에서 상해로 이렇게 바로 크로스해서 가는 그런 노선이 없고 항상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선유도 앞이나 증도 앞에서도 다 보물선들이 좌초오는 이유가 거가 있고 그리고 그런 일들은 뭐 희귀한 일이 아니라 가끔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션스 11에 나오는 것처럼 그 도둑놈들이 짜고 저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다음 코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조한 햇살이 어느 사이 어깨를 두드린다. 또 하루 모험이 시작됐다. 크게 숨 쉬어보자. 내 마음 신호가 꺼지지 않게 조심히 하나 둘 셋. 이 작은 불빛이 너에게 와닿길 바래. 이 작은 불잎이 너와 눈 마주치길 바래. 물빛 하늘 내 맘속 평선 파도에 손등 고래 날개처럼 하얗게 신기한 그림처럼 Beyond my dreams. 매일 조금씩 닮아간다. 나만의 상상 속엔 느린 내 걸음도 멈추지 않아. 이제 다시 시작한다. 이 작은 햇살이 너를 감싸주길 바래. 이 작은 웃음이 내 눈물 닦아주길 바래. 너의 바람 물결 인사 눈빛 바다 그대 상상처럼 푸르게 신비한 풍경처럼 Beyond my dreams. 다음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소소가 소중할 때. 아니 이번에는 저희가 걸을 때마다 주말에 비가 왔어요. 그죠? 그리고 저희가 안면도까지 가는데 시간이 2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안면도로 가지 않고 전라북도 내에서 저희가 코스를 약간 변경해가지고서 갔던 코스들이 있습니다. 여기 듣는 청취자분들에게 좀 소개를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그 제가 엄살을 떨어가지고 대장님에게 뇌물을 막 바쳐가면서 우리 좀 이렇게 비도 오고 올 것 같으니까 쉴 수는 없고 좀 갑시다 해가지고 갔던 곳이 기억에 남는 게 그 금강북단. 그러니까 우리는 익산 쪽에서 살다 보면은 항상 서천 쪽을 바라봤는데 실제로 서천 쪽을 걸으면서 분산에 있는 축성산하고 오성산을 바라봤던 것 같고요. 또 한 번은 팔봉 골프장에서 그 왕궁탑까지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때 이종진 쌤께서 그 축성산, 오성산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방금 그 축성산, 오성산은 지금 사실은 그 군산시 나포면 근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전에 저쪽 북방 쪽으로 용두라고 하는 용안면 용두라고 하는 곳. 용벌이. 네. 그래서 용두라고 하는 곳인데 그게 지금 그곳이 익산시의 그 극북 지역이거든요. 제일 북쪽 지역. 네. 익산시의 제일 북쪽 지역이고 전라북도 내에서도 제일 북쪽 지역인데 그곳이 용두입니다. 용두인데 그 용머리이죠. 그 용두를 이쪽 그 전라도 그 익산 지역에서 보면 그 좀 실감이 덜 나고 방금 우리가 걸었던 그 길 충청도 금강 그 북쪽 방향인 그 충청도 쪽에서 보면 그 용두가 굉장히 그 감명 깊고 그 지형이 눈에 들어오는 모습이 꼭 역시 용두구나, 용머리구나, 용머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봉우리가 계속 그 용의 그 등이 연상되는 그런 그 지형이어서 굉장히 인상 깊었었죠. 그래서 늘 강 건너 사람들을
멀리 생각을 하고 좀 이렇게 터부시하고 좀 그랬었는데 우리가 강 건너 사람이 되어가지고 우리 지역을 쳐다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더 친근감이 있고 그 지역 간에 금강을 사이에 두고 있었지만은 더 가까운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다 하는 거를 굉장히 그 가슴 깊게 느꼈죠. 워낙 해발 그 제로에 가까워서 그랬는가 몰라도 축성산이나 오성산이 굉장히 좀 높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됩니까 높이가? 그게 한 200, 290인가 됐었죠. 이 해발. 네, 굉장히 그 금강 지금 현재 그 저류되어 있는 수위가 8, 9m 정도 해발 그래요? 8, 9m 정도 되거든요. 금강 그 하구뚝 숨은 기초가 마이너스 1.5이거든요. 마이너스 1.5. 그게 거기서 따지니까 한 8m, 9m 정도에서부터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그 해발을 쳐다보니까 더 높게 느껴지죠. 그때 그리고 작년 여름에 우리가 축성산을 올랐었고 축성산에서는 저 멀리 익산의 들판이 쭉 보이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축성산에서 그 일이 익산시를 거쳐서 미륵산을 봤을 때 굉장히 그 확 트여져 있고 역시 그것을 보면서 역시 그 충청도 서천이나 부여 쪽에서 이렇게 익산 쪽을 보고 미륵산 쪽을 봤을 때의 그 들력 연상을 저는 또 한 가지 그 느꼈던 것이 과거 그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그 계백장군을 멸할 때 역시 이 그 넓은 틀이 형성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풍요롭게 살고 있던 지역을 점령을 하려고 신라와 그 당나라 연합군이 그 이렇게 백제를 멸하지 않았던가 거기까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같이 하여튼 걷다 보니까. 굉장히 그 풍요로운 지역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풍요로운 그 지역을 우리가 쳐다보고 있구나 하는 점에서 굉장히 그 마음이 더 넓어지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저는 충남에서 금강을 건너서 전라북도를 봤을 때 그 익산의 넓은 평야가 아까 말씀하시는 그 축성산, 오성산 그 산줄기로 가려져 있잖아요. 그게 그 평야를 그 산 너머에 넓은 평야가 있다라는 그 꿈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저기 금강 건너서 저 오성산 넘으면은 정말 너희들은 보지도 못했던 그 큰 평야가 사방 백리 그렇죠. 백리까지 펼쳐져 있을 거다. 이런 꿈이 있었을 거다. 그렇죠. 이 곡창지대 향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거룩한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기억에 남는 얘기가 이렇게 산길을 막 지나갈 때 이종진 선생님이 이렇게 산소에 꽃이 많이 심어져 있는 걸 보고 어이 옛날에는 이렇게 산소에다 꽃을 안 심었어. 왜요? 그랬더니 산소에다 꽃 심으면은 며느리 바람 나서 집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꽃을 안 심었대. 저는 그 이야기가 기억이 엄청 나요. 그리고 지금 제 기억은 금강 뚝방길을 저는 2번 걸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나포 쪽에서 보건소도 기억나는데 나포 예. 걸었던 것 같고 예. 또 강을 건너와 가지고 서천 쪽에서 쭉 걸었는데 서천하고 좀 나포 쪽 보면 서천은 어쨌든 강변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을 좀 많이 봤고요. 또 하나는 서천 쪽에 그 대나무 화가 대나무 화가가 문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화실도 보여주고 전시한 작품도 보여줘서 그분이 끔찍하게 오빠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어쨌든 큰 주택이 있는데 거기에 화실이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강미술관이라고 주인은 어쨌든 여성분이고 남편분은 그 집터가 넓어가지고 관리를 하면 힘드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개방적인 이런 생각을 받고 또 하나는 이제 그쪽에서 보니까 이게 나포가 쭉 보이죠. 서포, 나포 쭉 보이는데 우리 익산 시민들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거기가 호남평야 젖줄이잖아요. 어쨌든 그 익산에서 넘어서 만경강 지하로 연결된 물길이 거기서 출발하거든요. 김제나 익산, 들녘 이쪽을 다 그물로 농사를 그렇죠. 짓고 있잖아요. 근데 그 수원지인데 아마 많이들 모를 거예요. 그렇죠. 네, 호남평야의 젖줄 적시는 물이 금강, 나포, 서포에서 출발하고 있고 우리가 그 양수장에 있는 반대편에서 쭉 걸었죠. 그렇죠. 이종진 쌤 그 물 거기서 이렇게
생산한 물들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예, 금강 하구뚝을 막아가지고 과거에는 이제 그 금강 하구뚝이 없을 때는 서해 바닷물이 저쪽 강경 부여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바닷물은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바닷물을 막아가지고 내부에 물이 고여 있는 걸 그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로 사용하려고 1980년대 초부터 그 하구뚝을 막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금강의 물을 전라북도 쪽에 활용되는 양수장은 나포 양수장, 서포 양수장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이쪽 만경강 유역도 먹지만 만경강을 건너서 저쪽 김제 지역까지 이제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소위 익산도수로 저 옥구도수로 그렇게 이제 큰 수로를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데 금강호가 가득 물을 채우면 1억 3,800만 톤이거든요. 그게 지금 그 수면이 아까 말씀한 대로 한 8m 정도 해발 8m 정도 되는데 그게 저쪽 부여까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지금 보통 우리가 저 하구뚝이나 저쪽 금강변에 가서 보면 잔잔한 물결이 저쪽 그 부여까지 수평을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역시 그 충청남도도 그 양수장을 여러 곳 설치를 해가지고 물을 먹고 있지만 우리 이쪽 전라북도 지역만 이야기를 한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포 양수장, 나포 양수장 그렇게 두 군데서 양수를 해가지고 이쪽 김제 지역까지 김제 금구 IC 그쪽까지도 가고 저쪽 아래로는 광활 진봉 역시 그쪽도 보충을 해주는 겁니다. 주수원은 아니지만 보충. 그 물값 사용료를 혹시 냅니까? 지금 그게 이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급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소위 물값은 전혀 받지 않습니다. 서비스만 하네요. 예, 한국농어촌공사는 그 물값을 받지 않고 정부에서 대신 지원을 해주는 돈을 가지고 비용을 가지고 사업을 다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김제 광활의 그 감자는 이쪽 동네 물을 금강 쪽 물을 먹고 자란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감자는 소위 이제 전작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물은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가물고 할 때는 그 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수로 조직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예, 그 감자를 걷어내고 나면 또 모를 심잖아요. 바로 모를 심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물로 나락을 또 저기를 하네요. 생산을 그렇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가 강이 금강, 만경강, 섬진강 이렇게 되는데 섬진강이 그 큰 강을 이루고 있는데 새만금하고 또 그 물은 금강, 만경강, 동진강, 섬진강 우리 전라북도 그 4대강 물이 다 합쳐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가 공부 많이 몰랐던 했죠? 그러니까요. 제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게 현장에서 체득하는 지식인 거예요. 이러면 또 잘 안 잊어버려야 되는데 돌아서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다음에 또 걸으면서 들으면 알지 않을까요? 우리가 서해안길 걸으면서 굉장히 좋은 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보지만 숨어있는 역사, 마을의 역사, 그렇죠. 수리의 역사 네네. 다 보고 다니잖아요. 아, 너무 행복해요. 농업의 진짜. 역사까지 네.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이렇게까지 많은 것들을 배우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시작할 때는 그래 내가 한 번쯤은 좀 걸어보자 머리를 좀 비우자라고 했던 것들이 저희가 매주 빠지지 않고 토요일마다 걷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길을 내고 걷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하시냐면 저희 대장님 박수 한번 부탁드리죠. 앞으로 계속 하시라고요. 예, 좀 부담스러운데요. 요구사항들이 저는요, 많습니다. 이걸 그 걸으면서 갔다 오고 나면 이렇게 리뷰를 한번 해보거든요. 그러면 이 지도상의 이 길을 내가 걸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번에 걸을 때 한 10km 혹은 8km 혹은 12km 이렇게 썰어서 걸었는데 그걸 내 발로 걸었다라는 게 대단히 놀랍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일자로 쭉 가는 것 같아도 거기는 과연 여기서는 이게 산길로 갑니까 바닷길로 갑니까 아니면 질러 갑니까 돌아갑니까 할 때 우리들이 꼭 초등학생처럼 회장님에게 네. 막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다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방향을 알려줘요. 그런 거 보면 되게 신통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종진 선생님, 사모님 닉네임이 희야잖아요. 희야. 네. 저는 왜 희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그날의 피로는 그곳에서 풀고 오자. 스트레칭을. 그쵸. 대장님 너무 스트레칭을 자주 시키는데 귀찮을 정도로. 준비된 조교가 있잖아요. 스트레칭의 조교. 그렇죠, 그렇죠. 네. 희야님 나오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희아님 요즘에 안 나오셔서 저희가 스트레칭 하는데 자주 보여주세요. 네. 자세가 많이 흩어졌어요. 다음에 꼭 같이 제가 걸었으면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없는데요. 아니, 다들 쇼다리들이 하니까 폼이 안 나요. 그러면 제가 롱다리인가 봐요. 상대적으로.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은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길게 갔어요. 중간에 코너도 좀 잘라야 되는데 저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까 할 얘기도 많고 재밌네요. 다시 모시고 싶습니다. 시간을 꼭 맞춰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쉽게도 벌써 1시간이 훌쩍 넘어갑니다. 소감 마무리 한 번씩. 녹음을 하는 이 시간대가 이렇게 한 달 정도 걸었던 거를 우리가 되짚어서 생각을 하는데 여기 와서 얘기를 해야 하니까 네. 사진도 다 검색해보고 다시 다음이나 구글 가가지고 지도 영상도 한 번씩 쳐다보게 되고 공부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걸었던 멤버도 오늘 다시 이렇게 이색적인 방송 스튜디오에서 보니까 반갑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령 터널을 지나서 그 고남면 거기를 지날 때 벚꽃 터널 그리고 좀 언덕에 그 목련들이 흰 목련, 자목련 그런 데를 통과를 했었고 그다음에 황포 횟집에서도 맛있는 걸 먹었고 방포에서도 맛있는 걸 먹어서 올 봄은 굉장히 풍요로웠던 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우리가 걷는 그 서해랑길은 방금 말씀한 대로 그 해변길이지만 뭐 해변 그 뻘 모래길만 걷는 게 아니고 또 어떤 꼭 그 마의 구간이 또 꼭 있더라고요. 시작할 때는 그 마의 구간은 어떻게 넘나 또 하는데 또 잠깐 또 헉헉거리면서 그 마의 구간을 넘으면 얼마나 또 상쾌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역시 그 평평한 역시 그 평지 마라토너들이 평지가 제일 어렵다고 하듯이 그 마의 구간 조금 헉헉거리는 그 구간이 있으니까 더 매력적입니다. 예, 저는 그 서해랑길 위쪽으로 걷다 보니까 왼쪽 눈은 바다를 원 없이 보고요. 오른쪽 눈은 이제 육지를 보는데 확실히 바다가 멋있긴 멋있어요. 그래서 저 시야가 약간 왼쪽 눈이 귀 쪽으로 더 기울어진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좀 조정을 하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처음 나오셨잖아요. 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새롭고 재밌었어요. 아, 네. 즐거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충청도의 바닷길을 걸었습니다. 바람을 맞고 모래를 밟고 진달래를 바라봤습니다. 길 위에서 문득 떠오른 생각들, 스쳐가는 풍경들 속에서 잠시 멈춘 마음들, 그 모든 게 우리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이 길의 끝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여운은 오래 남습니다. 모든 걸 기록하지 않아도 걷는 순간순간이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적혀 있을 때니까요. 다음 때에도 익숙한 일상 속 낯선 길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해랑길 낯설게 걷기 지금까지 한은주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었어. 넌 하나 있고 참 조용했던 그곳이 내 오랜 밤이었어. 어둠 속에서도 잠 이루지 못해 흐느껴오는 너의 목소리. 그대 곁이면 그저 곁에서만 있어도 행복했단 걸, 그 사실까지 나쁘게 추억 말아요. 오랜 날 오랜 밤 동안 정말 사랑했어요. 어쩔 수 없었다는 것 말고 안 될 거라 생각하겠지만 믿게 날 기억하지는 말아줄래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 당신의 흔적이 지울 수 없이 소중해. 잘 자요 안녕 그 말 끝으로 흐른 시간은 오랜 날 같았어. 우린 서로에게 깊어져 있었고 난 그게 두려워. 넌 가만히 있고 나도 그러했던 순간은 우리 오랜 날 함께한 시간을 아무런 의미도 없듯이 추억만 하게 하겠죠. 그대 곁이면 그저 곁에서만 있어도 보고 싶고 또 행복했어. 그건 진심이었어. 오랜 날 오랜 밤 동안 정말 사랑했어요. 어쩔 수 없었다는 것 말고 안 될 거라 생각하겠지만 믿게 날 기억하지는 말아줄래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 당신의 흔적이 지울 수